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결혼을 약속했던 예비 남편은 동갑이에요. 1년 좀 넘게 만나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고등학교 동창이라 사귀기 전까지는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저희는 동창이긴 하지만 되게 절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동창회 할 때나 보는 정도였지 서로 엮일 일은 없었거든요. 각자 연애하던 상대도 있었고 안 친했으니 교류할 일도 없었고 동창회 때도 멀찍이 앉아서 각자 친한 애들하고 이야기하기 바빴죠. 그런데 갑자기 기류가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장기 연애하던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늘 그렇듯이 또 동창회 날이 다가와 나갔는데 그날따라 예비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정아, 안녕? 왔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저번 모임 때는 왜 안 나왔어? 기다렸는데. 어? 나를? 나를 기다릴 이유가 있어? 그냥 안 보이니까 궁금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기다려지고. 아무튼 오늘은 나와서 반갑다. 술 같이 마시자. 얘기도 좀 하고. 옆자리 비었지? 그래. 앉아도 돼. 예비 남편은 저한테 뜬금없이 친한 척을 했고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저번에 안 나와서 반가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요즘엔 뭐해? 전에 다니던 회사 계속 다녀? 나야 뭐 별일 있나. 그냥 회사 다니고 집에 가고 그렇지. 주말에는 영어학원 다니고 별로 특별할 거 없어. 우와, 영어학원도 다녀? 엄청 부지런하네. 나도 같이 다닐까? 안 그래도 요즘 시간이 남아서 할 게 없는데. 같이 다니면 좋긴 한데 집 근처에서 다녀서 멀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나 혼자 뭘 시작하려니까 부담되는데 친구랑 다니면 좋잖아. 어디 다니는지 톡 보내줘. 같이 공부하자. 예비 남편은 갑작스럽게 저한테 친한 척하며 관심을 보였고 주변에서도 예비 남편의 모습을 아주 흥미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동창들이 나서서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둘이 분위기 뭐야? 너희끼리 연락하고 만난 거 아니야? 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친해졌어? 그러게 잘 됐네. 둘이 잘 어울려. 우진이도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고 수정이도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니 둘이 잘 맞나 봐. 서로 오래 알았으니까 결혼도 금방 하겠네. 너네 왜 자꾸 그래? 오랜만에 얘기나 좀 하는 건데 너무 그러지 마. 뭐가? 둘이 잘 어울려서 그런 건데. 친구였다가 연인 됐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잘해봐. 저는 괜히 동창들한테 틱틱거렸지만 예비 남편의 관심이 싫진 않았어요. 원래도 잘생겼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고 동창 중에 예비 남편이 제일 잘생겼다고 하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거기다 제 스타일이기도 했으니 크게 싫을 리가 없었죠. 예비 남편은 점점 사적으로도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정말 제가 다니는 영어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내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매번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해서 혼자 힘으로 대기업 이직에 성공하기도 했죠. 예비 남편은 원래 27살 때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된 거였어요. 성실하고 발전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고 저도 본받을 점이 많아 만나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남편은 이직에 성공하더니 저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솔직히 나이도 있는데 결혼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 시간 빨리 가서 조금만 지나면 30 중반이 될 텐데 그러다 늦어지면 40 될 거고 그전에는 결혼하고 싶어. 너 좋은 사람인 것도 알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1년은 만나봐야지 않겠어? 결혼이랑 연애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 서로 좀 더 알아간 다음에 결혼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난 더 알아갈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 고등학교 때부터 쭉 봐왔으니까 서로 잘 알지 않겠어? 사소한 건 맞춰가면 되잖아. 우리 여태 큰 트러블 없이 잘 만나왔고. 에이, 그래도 친구일 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잖아. 거기다 결혼은 집안까지 엮이는 건데 생각할 게 많지. 난 적어도 1년 이상은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전 솔직히 결혼은 서두를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비 남편을 말렸어요. 서로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결혼이라는 건 또 다르게 봐야 하니까요. 아무튼 저랑 예비 남편은 계속 알콩달콩 잘 만나왔고 그러다 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1년은 만나보자는 말은 까맣게 잊었고 1주년 때 선물 뭘 줄까 고민하다 시계를 하나 샀죠. 그렇게 괜찮은 식당 가서 밥 먹다가 제가 서프라이즈로 시계를 주니까 예비 남편이 갑자기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 모습에 제가 더 놀라서 당황했어요. 우리 만난 지 딱 1년 되는 날이잖아. 이제 우리 결혼해야 하지 않겠어?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했잖아. 난 아무리 봐도 우리가 잘 맞는 것 같은데. 더 시간 끌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1년은 만나자고 했었지? 사실 나는 진득하게 만나보고 결정했으면 싶어서 한 말이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만나면 만날수록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대로 너 놓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만나다 나이만 먹으면 애매해질 수도 있잖아. 나랑 행복하게 살자. 솔직히 내가 자신이 없긴 한데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거든. 근데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히 불안하네.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결혼하는 게 당연히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겠지. 나도 왜 그런지 이해해. 그래도 나 믿고 결혼하자. 우리 아버지는 퇴직군인이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 퇴직해서 노후 걱정 없으시거든. 부모님 부양할 일은 없을 거야. 나도 대기업 다니고 선배들도 다 잘 되어 있어서 퇴직해도 들어갈 때 많아. 같이 살면 불안한 것도 덜하지 않을까? 예비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 두 분 다 능력 있으시고 본인도 노후까지 문제 없다며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1년 만나보니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 결혼 준비해보자. 대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인사드리고 하나하나 준비해보자. 저는 사계절 동안 예비 남편을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런 사람은 믿고 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죠. 제 말에 예비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펄쩍 뛰지만 않았지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얼른 반지 손에 끼워주고 좋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면 힘든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예비 남편하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집안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우리 가정은 재혼 가정이다 보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한 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재혼 가정인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사귀는 사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 얘기할 순 없었거든요. 아무튼 한창 연애할 때는 서로 집안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일도 없어서 몰랐는데 예비 남편이 결혼하자면서 집안 얘기를 하니 저도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얘기를 세세하게 다 해줬죠. 우리 집 재혼 가정인 건 알고 있지? 아버지가 나 어릴 때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나를 힘들게 키우셨거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울타리라도 된다잖아. 그런 울타리 하나 없이 호롤단신으로 나 하나 키우자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래서 엄마가 오랫동안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 보여서 연애 좀 하라고 엄마를 부추겼어. 그래서 만난 게 새아버지셔? 응. 내가 엄마한테 나 이제 다 컸으니 엄마도 엄마 인생 살라고 연애도 좀 하고 웃고 살라고 계속 부추겼거든. 엄마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손살을 쳤는데
어느 날부터 진짜 연애를 시작하시더라고. 누군진 몰라도 엄마 힘들게만 안 하면 됐다는 생각이었는데 직접 만나보니 훨씬 괜찮은 분이셨어. 미국에서 오래 사업하다가 한국이 그리워서 여기민 온 케이스라고 하던데 인상이며 말투며 행동이며 교양이 넘쳐 흘러서 이런 분이면 우리 엄마랑 잘 살겠다 싶었지. 두 분 지금 결혼하신 거지? 엄마랑 새아빠 1년 좀 넘게 만나셨나? 그리고 바로 결혼하셨어. 아직까지는 사업이 완벽하게 정리된 게 아니라서 미국이랑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조만간 다 정리하면 한국에서 새로 사업 하나 시작하신다더라고. 우와, 사업하는 분이구나. 나도 배울 게 많겠다. 안 그래도 나이 들면 사업 좀 해볼까 했는데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장인들 분한테 점수 좀 잘 따야겠는데? 그래야 사위라고 더 예뻐해 주시지. 에이, 점수 딸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해주는 분인데. 근데 재혼가정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좀 싫어하시지 않을까? 무턱대고 숨길 수도 없고. 아직까지 그런데 편견 있는 분들 많잖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내가 며느리 될 사람 데려가는 것만 해도 좋아하실걸? 맨날 언제 며느리 데려오냐, 손주 언제 볼 거냐 하시는데 나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그 말씀만 하셔. 신경 안 쓰신다면야 괜찮지만 괜히 걱정이 되긴 하네. 아무튼 중간에서 잘 말씀드려줘. 불편해하시면 미리 귀뜸해주고. 알았지? 인사드리러 가는 날짜도 잡아보자. 저는 예비 남편한테 이런 가정사를 다 이야기해줬지만 예비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해서 고마웠어요. 시간이 지나도 예비 시부모님도 재혼가정이라는 걸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아무튼 우리끼리 구체적인 결혼 계획 짜면서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려야 하니까 서로 집안에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저희 집에 가기 전에 저랑 같이 영상통화도 한번 했는데 정말 넉살 좋게 원래 친한 사람인 척 잘했고 두 분이 싹싹하다고 사람 참 좋다며 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안심이 됐는데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려고 하니 얼마나 부담이 되던지 몰라요. 그 전에 영상통화까진 아니어도 가볍게 전화로 인사드리긴 했는데도 부담이 컸어요. 저는 예비 남편처럼 비위 맞추고 친하게 대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티는 내지 않았고 가볍게 인사하는 자리니까 부담 안 될 만한 선물 하나 사들고 갈 준비를 했어요. 어른들이 보기에 얌전해 보이도록 열심히 꾸미고 가니 예비 시부모가 반겨주셨어요. 어서 와요. 잘 왔어요.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거리가 좀 멀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같이 차 타고 와서 힘든 거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근데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잠깐 차 마시고 갈 걸 굳이 선물까지 사왔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두 분 챙겨주시라고 가져온 거니까 매일 드시면서 건강관리하세요. 비싼 것도 아니니까 부담 가지진 마세요. 아유, 얘가 싹싹하고 참 괜찮네. 얼른 차 한잔 마시고 쿠키도 들어봐. 맛있는 걸로 준비했어. 대화를 좀 해보니 예비 시부모님이 예비 남편 결혼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서둘렀더라고요. 우리 애가 전부터 만나는 사람은 있다고 했는데 언제 결혼할 사람 데려올지 궁금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 참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 만나는 것 같던데 직접 만나보니 진짜 괜찮네. 이렇게 예쁜 사람 만나면서 그동안 인사도 안 시켜준 거야? 둘이 동갑인 건 알고 어디서 만났어? 지금 일은 뭐하고? 엄마, 너무 그러시면 부담되잖아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어머, 아유, 내가 너무 내 말만 했나? 궁금한 게 워낙 많아서 천천히 얘기해볼까? 예비 시어머니가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혼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냥 적당히 대답하면서 맞장구만 쳤어요. 근데 저희가 재혼 가정인 건 이야기 들으셨죠?
아이, 그럼. 그게 뭐 어때서. 요즘 시대에 흠될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면서. 어머님이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우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좋은 분 만나서 이제라도 편하게 사셔야지. 저는 예비 시부모님이 재혼 가정인 걸 트집 잡지도 않고 엄마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조금 호들갑스럽고 부담되게 얘기해도 좋은 분들이란 생각에 적당히 넘길 수 있었죠. 우리 딸들은 다 결혼하고 잘 사는데 얘만 혼자 결혼 못해서 우리가 좀 서둘렀거든. 우리 사위들은 다 항공사 다니고 공무원이고 선생님이고 전부 다 일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훤칠하니 좋더라. 집안도 좋아서 결혼 잘 시켰어. 우리 아들도 얼마나 좋은 사람 데려올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일 줄을 몰랐네. 아이 참,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너무 부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건데. 직접 만나보니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승무원 같다. 둘이 보기에 선남선녀라 애기 낳아도 예쁠 것 같고 딱 맞네. 사실 예비 시어머니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건지 진짜 마음에 든 건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이들 집안이며 직업이며 들먹이는 게 걱정도 됐고요. 저는 예비 남편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건 아니라 나중에 트집 잡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스몰 토크 하면서 알아가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부모님 뭐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아, 엄마는 작은 옷가게 하시고 원래 새아빠가 미국에서 사업하시다가 한국에서 또 새 사업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준비되어 가는 단계라 석 달 뒤면 본격적으로 사업할 거라고 하시던데. 아, 안 그래도 우리 애가 장인어른들 분이 사업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들으니 기억이 나네. 무슨 사업을 준비하시지? 미국에서 일할 정도면 꽤 큰 사업체 꾸리실 것 같은데 무역이나 그런 쪽으로 회사 차리시나? 아, 원래 미국에서는 푸드 마케팅 쪽으로 사업하셨거든요. 아예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 회사는 아는 분이 인수하셨고 한국 들어와서는 국밥집을 할 예정이세요. 요식업에도 몸담은 적이 있으셔서 제대로 해볼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잘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분위기가 쎄해져서 말을 다 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기류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잘못했나 싶어 괜히 눈치가 보여 눈을 굴렸더니 이상하게 예비 남편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뭔가 안색이 급격하게 굳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였죠. 내 착각인가 싶었는데 다들 태도가 이상한 거예요. 어? 사업하신다면서 국밥집을 하신다고? 미국에서는 마케팅 회사 하셨다면서. 근데 여기 와서는 왜 국밥집을 하신다는 거지? 다른 사업도 많지 않아? 원래부터 한국에 오면 음식점을 하고 싶으셨대요. 푸드 마케팅을 하셨다곤 하지만 실제 음식점을 하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미국에 오랫동안 살아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입맛은 변하지 않아 한국 음식이 많이 그리우셨다네요. 한인 식당에 있다곤 하지만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은 못 따라온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 꼭 국밥집을 할 거라고 결심하셨대요. 이유를 설명드렸지만 예비 시모의 표정은 석연찮아 보였습니다. 저는 예비 시부모님이며 예비 남편까지 모두 뭔가 내켜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괜히 커피만 훌쩍거리더니 예비 시아버지 약속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저를 얼른 보내려는 거예요. 아참, 이 양반 약속이 있었지? 잠깐 인사한다고 해서 시간 여유가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벌써 약속 시간이 다 돼가네.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이야기 마무리할까? 너무 오래 앉아 있어도 서로 불편하지? 다음에 또 얼굴 보고 얘기 더 하는 식으로 해보자. 네. 약속 있으시면 그렇게 해야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저는 찝찝한 마음을 안고 일단은 예비시댁에서 나왔어요. 갑자기 약속이 있다며 얼른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도 않았지만 뭐 어쨌든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했으니 그러려니 하고 나갔죠. 예비 남편도 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차로 데려다 줄 텐데 저를 역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고 조심히 가라 하는 거예요. 다 왔다. 역까지만 데려다 주면 되지? 조심히 가. 지하철 타고 갈게. 데려다 줘서 고마워. 예비 남편은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더니 저를 얼른 차에서 내리게 했고 저는 뭐지 하는 마음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집에 갔어요. 맨날 떨어지기 싫어하고 집에 갈 때면 아쉬워하더니 갑자기 뭐 때문에 저렇게 돌변한 건지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뭐가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고민이 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조금 어이없는 하루를 보냈고 그 다음 날부터 찜찜한 기분이 지속됐어요.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다 온 뒤부터 예비 남편은 연락도 뜸해졌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예비 시댁 인사드리고 나서 우리 집에도 인사 가기로 했는데 자꾸 미루기까지 하더라고요. 요즘 왜 그래?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내가 뭘? 뭔 소리야? 바쁜데 괜히 트집 잡을 거면 끊어. 뭐? 끊어? 말을 왜 그렇게 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너네 집에 다녀온 이후로 사람이 왜 그렇게 달라져? 무슨 문제 있었어? 만나자 해도 피곤하다, 바쁘다 하면서 피하고. 지금도 봐. 갑자기 사람 무시하고 괜히 화내면서 감정 상하게 하잖아.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뭐 어쨌다고. 진짜. 점심 먹고 쉬어야 하는데 왜 바가지야? 네가 내 와이프냐?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바가지 긁어? 너 원래 이래? 왜 자꾸 일부러 말을 기분 나쁘게 해?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 빙빙 돌리지 말고. 너 지금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바보야? 나도 사회생활 할 만큼 해서 눈치 있거든? 돌리지 말고 제대로 말해. 사회생활은 무슨 꼴랑 중소기업 다니는 주제. 대기업 다니면 몰라.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 10명은 되냐? 뭐?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됐고. 진짜 짜증나니까 그만 만나자. 그냥 여기서 결혼 무르자고. 작은 회사 다니는 너도 마음에 안 들고 꼴랑 국밥집 하면서 새아빠가 큰 사업한다고 거짓말한 것도 짜증나거든?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 예비 남편이 대뜸 화를 내니까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옛날 같으면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잘못했나 하면서 괜히 지레짐작하고 불안했을 텐데 이젠 저도 경험치가 쌓여서 이럴 땐 제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따졌죠. 뭐? 넌 도대체 뭘 기대하는 거야? 식당 하는 게 왜 사업이 아니야? 나 진짜 황당하네. 그럼 사업이 도대체 뭔데? 넌 그런 사업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아? 야, 그 사업이 국밥집 사업인 줄 알았냐?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뭔데? 회사 운영하는 거잖아. 국밥집 하는 거면 음식점 한다고 해야지. 말을 할 거면 똑바로 해야지. 그게 무슨 사업이라고. 넌 그런 음식점 하나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능력도 안 되는 게 어디서 남의 사업을 비하해? 야, 솔직한 말로 나는 네 새아빠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다길래 그럴듯한 사업을 할 줄 알았지. 그래서 한국에서 새로 한다는 사업도 큰 사업을 하겠다고 기대했는데 고작 국밥집이냐? 진짜 어이가 없네. 미국에서 뭐 푸드 마케팅을 했다고? 말만 번지르르 하지. 분명 구멍가게 수준의 코딱지만한 회사나 운영했겠지. 그러니까 국밥집 한다고 설치는 거겠지. 그래서 나랑 결혼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네가 먼저 결혼하자고 조르더니 우리 새아빠가 국밥집 사장님 된다니까 싫어? 창피해? 새아빠가 국밥집을 하던 말던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너한테 물려줄 것도 없잖아. 혹시 사업받을까 기대한 거야? 돈 보고 결혼하려고 한 거냐고. 야,
그깟 국밥집 누가 탐낸대? 너 진짜 웃긴다. 공짜로 줘도 안 하거든? 무슨 국밥집 갖고 유세는. 우리 부모님은 집안 엄청 따지는 분이거든. 나 안 그래도 보잘것없는 중소기업 다니는데 집안까지 별로면 너랑 결혼을 허락하시겠냐? 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냐? 미리 알았으면 시간 낭비 안 하는 건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자고 난리치더니 결국 새아빠 사업 때문에 저랑 결혼하려고 접근했구나 싶어 환멸이 나더군요. 너 진짜 암만 실망했다고 해도 어떻게 내가 일하는 것부터 집안까지 모욕할 수가 있어? 보잘것없는 중소기업 다닌다고 할 거면 날 대체 왜 만났어? 아예 만나자고 하지 말지. 그렇게 이것저것 다 따질 거면서 왜 그렇게 들이대고 결혼하자고 혼자 난리치고. 네가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접근했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잖아. 나야 네가 잘 사는 줄 알았지. 너한테 부자 새아빠 생겼다고 다들 부러워했었고 들고 다니는 가방들도 비싼 거니까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사치만 겁나 부리는 줄 알았겠냐? 이래서 없는 것들이 명품에 더 환장한다니까. 된장녀란 말이 괜히 나왔겠어? 너 같은 걸 된장녀라고 하는 거야. 속물인 줄 알았으면 너 같은 거 거들떠도 안 봤지. 예비 남편이 저를 비꼬기까지 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제가 잘 사는 줄 알았던 이유는 동창들 사이에서 돌았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동창회에서나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평소에도 만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제가 어느 날 명품을 들고 나타나니까 신기해하면서 꼬치꼬치 캐물은 적이 있어요. 본래 제가 검소한 성격이라 거의 보세만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브랜드도 잘 안 입는 사람이 명품 가방 들고 가니 깜짝 놀랐겠죠. 뭐야, 네가 명품 가방을 든다고? 돈 아깝다고 명품은 거들떠도 안 보던 애가? 그러니까 얘가 웬일이지? 너 원래 명품은 관심도 없었잖아. 누가 사줬어? 남자친구? 어머, 와 이거 완전 신상인데. 나 갖고 싶었던 건데 좀 봐도 돼? 얼마야? 나 원래 명품 잘 모르는 거 알잖아. 가격은 모르고 우리 새아빠가 사주신 거야. 사주시니까 성의를 봐서라도 들고 다녀야지. 와, 좋겠다. 돈 모아서 사려고 해도 쉽게 못 사는 건데. 나도 누가 이런 거 안 사주나 몰라. 저는 조금 민망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걸 보니까 은근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우리 새아빠는 저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이것저것 자꾸 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무난한 스타일 좋아하고 검소한 편인 것 같아서 너무 튀지 않는 걸로 사는데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알았지? 암만 아끼면서 산다고 해도 직장 다니는 여자가 명품 몇 가지는 있어야 해. 갑자기 결혼식 가거나 중요한 미팅 자리 생겼는데 아무거나 들고 갈 순 없잖아. 옷이야 깔끔하게 입으면 그만이라지만 가방이라도 좋은 게 있어야지. 아니, 근데 가방이 3개나 되네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전 기본적인 거 1개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도 가방이 여러 갠 돼야지. 그래야 자리마다 옷마다 바꿔가면서 들지. 이 정도는 부담 안 되니까 받아. 주는 성의 보고 그냥 고맙다고 하면 돼. 알았지? 네.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새아빠는 가방 말고도 노트북도 오래돼서 버벅거리는 걸 보고 새 걸로 바꿔주셨고 자주 저 데리고 나가서 엄마랑 같이 외식하고 그렇게 친해지려고 노력하셨어요. 지금도 필요한 거 엄마 통해서 알아뒀다가 꼭 챙겨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선에서 잘해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아무튼 새아빠가 저한테 잘해주신 덕분에 저도 명품이라는 걸 들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다니던 무리 중 한 명이 다른 동창들한테까지 말한 모양이에요.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 지나면 부풀려지고 없던 것도 만들어지고. 나중에 절친한 친구한테 들으니 새아빠가 재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해서 난처했어요. 생각해보니 그게 예비 남편 귀에까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은 동창회에서 저를 꼬셨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무렵
미국에서 사업까지 하셨다고 하니 재력이 짱짱한 아빠 가진 여자 하나 물었구나 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쩐지 제가 명품 들고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들이대더니만. 서로 헤어지고 좀 외로워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그 이상으로 속내가 새까만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자기 혼자 기대하고 자기 혼자 실망하고. 그 꼴이 참 웃기긴 했어요. 난 너네 새아빠가 국밥집 한다고 했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어. 제대로 알고 나니 더 이상 너한테 볼 일 없으니 그만두자. 결혼은 무슨. 누나들도 좋은 사람 골라서 시집갔고 나도 손자리에 들어왔지만 네가 집안이 괜찮은 것 같아 만난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선이나 몰아다닐걸. 아, 이제 와서 후회한들 시간이 돌아오겠냐만. 1년 정도만 날렸으니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진짜 결혼 무르자고? 이렇게 그냥 헤어지자고? 네가 먼저 나한테 와서 좋다고 하고 어쩌고 그랬으면서 결국엔 이런 식으로 끝내? 너 진짜 웃긴다. 내가 미쳤다고 급 차이 나는 결혼을 하냐? 너 말고도 우리 집안 스펙이면 나랑 만나겠다는 사람 줄을 서거든? 나 이제 좀 쉬어야 하니까 전화 끊고 더는 연락하지 말자. 다신 보지 말자고. 난 너 같은 거짓말쟁이랑은 결혼 못해. 그렇게 예비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저를 뻥 차버렸어요. 제가 열받아서 다시 걸어보니 이미 차단해버렸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암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고 1년 넘게 만났는데 고작 사업이 어쩌고 그런 이유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기분이 더러웠지만 차라리 이딴 놈이랑 헤어진 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마음은 많이 아팠죠. 아무리 그놈이 잘못한 거고 인성이 더러운 놈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친구로 지낸 세월부터 연인으로 지낸 세월이 있으니까요. 정도 들었고 많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 저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이별의 상처를 이겨내며 씩씩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새아빠 국밥집도 크게 열었고 가게를 오픈한 지 2년 정도 흘렀어요. 하루는 제가 일을 쉬는 날이라 점심때부터 부모님 가게 일 도와드리는데 예비 남편이 우리 가게 손님으로 온 거예요. 보자마자 속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왜 하필 여기 온 건가 싶었거든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온 것 같았는데 서로 당황했지만 손님으로 왔으니 모른 척하고 대접했어요. 예비 남편도 저를 모른 척했고요. 근데 2주일 정도 뒤에 전 예비 남편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 내 번호 안 지웠지? 전화 받는 거 보니 안 지웠나 보네. 뭐? 번호 지웠는데? 모르고 받았거든? 네가 나 차단해서 그 뒤로 나도 연락처 다 지우고 끝냈지. 너인 줄 알았으면 안 받았어. 나 끊는다? 잠깐만. 진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 뭔데? 빨리 용건만 말해. 짜증나니까. 난 너네 새아빠 가게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 그렇게 크게 하는 곳이면 진작 이야기하지. 내가 마케팅이며 팍팍 지원해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전 예비 남편이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싶어 적당히 대꾸하며 개소리를 들어봤죠. 뭐? 마케팅은 무슨? 네가 팀장도 아닌 게 무슨 마케팅? 그리고 그런 거 안 해도 맛있다고 소문나서 손님 많거든? 왜? 이제 와서 가게 큰 거 보니까 후회돼? 후회해도 소용없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라도 도와드리면 좋잖아. 그나저나 너네 새아빠 가게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라고 완전 인기 맛집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팀에서 누가 추천해줘서 간 거거든. 진짜 맛있기도 하더라. 손님도 많던데 매출 장난 아니지. 매출 얼마나 나와? 네가 매출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서 뭐하게. 이제 와서 가게가 크든 작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 만난 시간보다 헤어져 있던 시간이 더 길거든?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끊어. 전 예비 남편은 한번 가게에 와보더니 놀랐던지 속물적인 속내를 드러냈어요. 대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그땐 미친놈이었어. 부모님 말에 휩쓸려서 그땐 판단을 제대로 못했거든. 그간 오래 알고 지냈고 사귄 정해봐서 다시 만나지 않을래?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가게 왔을 때 전 예비 남편이 불편해서 얼굴이 굳어진 줄 알았더니 가게가 크고 매출 잘 나오는 곳이라 아깝다는 생각에 얼굴이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전 예비 남편하고 같이 식사하러 온 사람들이 저한테 가게가 참 넓다고 국밥집이 이렇게 큰 건 처음 본다고 칭찬하니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대꾸했었는데 그때 전 예비 남편 표정이 묘하긴 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다시 접근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무슨 소리야? 나한테 얘기 제대로 듣기도 전에 멋대로 판단하고 헤어지자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는 게 어딨어? 그리고 하다 부모님 핑계를 대? 네가 무슨 3살 먹은 어린애야? 네가 선택한 걸 왜 부모님 핑계를 대? 암튼 그래도 정을 봐서 다시 만나보자. 얘기라도 좀 하자. 만나서 못다한 얘기라도 해보자. 어? 전 예비 남편은 매달렸지만 저는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야, 남자가 자존심도 없냐? 구질구질하고 찌질하게 굴지 마. 근데 이 전 예비 남편 놈 찌질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서 제 말에 순간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인신공격까지 했어요. 그래,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안 만난다. 근데 이 말은 해야겠다. 네가 내 입장이었어도 너도 나 안 만나겠다고 했을 거 아니야. 아버지 오래전에 돌아가신 흠 있는 가정에 심지어 재혼 가정이지. 너는 별 볼 일 없는 중소기업 다니는데 심지어 국밥집을 한다고 하면 누가 결혼하고 싶겠냐? 네 주제 파악이나 해. 내가 만나줬던 것만 생각해도 고마워야지. 이제라도 다시 만나준다는데 뭐? 찌질? 됐다 됐어. 아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 진짜 황당하네?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막말하면 너만 손해인 거 몰라? 그따위로 말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내가 손 놓고 있을 것 같아?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뭐 되냐? 힘이 있냐? 뭐가 있냐? 우리 회사 사장 딸도 아닌 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내가 찾아가서 다 뒤집어 놓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전 예비 남편은 심한 말까지 하면서 제 자존심을 뭉개려고 발악했어요. 아,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 저는 전화를 끊고 이놈한테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전화를 안 받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화가 나서 따진 거였는데 저렇게까지 막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일을 터뜨렸고 일주일 뒤 전 예비 남편한테 전화가 빗발치는데 제 휴대폰에 불이 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전 예비 남편하고 헤어지면서 시련을 극복하려고 대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전에 다녔던 동호회도 다시 나가게 됐고 동호회 사람들도 저를 보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왜 이렇게 안 나왔어요?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바쁘다고 잠시 쉰다고 하셔서 얼마나 놀랐던지. 무슨 문제 있던 건 아니었죠? 아, 네. 제가 스펙 쌓아보려고 영어학원도 다녔고 회사 일도 많이 바빴거든요. 자격증 따고 시간이 좀 남아서 다시 활동해보려고 왔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니죠? 그럼요. 지금 신규 회원도 안 받았고 그때 그분들 계속 활동해서 어색한 것도 없을 거예요. 소식도 못 들었죠? 지금 해외 기업에 이직한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다들 잘 됐거든요. 이거 제 명함인데 받으세요. 쑥스럽지만 저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돼서 명함 제대로 된 거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나온 기념으로 드릴게요. 동호회 회원 중에 한 사람 명함을 받아보니 전 예비 남편이 다녔던 대기업 회사로 이직했더라고요. 순간 전 예비 남편이 떠올랐지만 마음속으로 지워버렸죠. 아무튼 동호회 사람들하고 다시 친해졌는데 어느 날 그 대기업 다닌다는 회원 카톡 프로필을 보니 전 예비 남편이 있는 거예요. 사진에 나온 복장이나 분위기를 보니 회사 사람들하고 찍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은근히 궁금해져서 슬쩍 물어봤죠. 저기 제가 카톡 사진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진이랑도 같이 일하세요?
우진이요? 누구지? 아,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냥 예전 동창인데 친하진 않거든요. 사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땐 전 예비 남편인 건 안 밝히고 그냥 아는 동창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친구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니고 협력업체 직원이에요. 지금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사람도 같은 사무실에서 잠시 일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사진 다 같이 찍은 건데 일 끝나면 다시 자기네 회사로 돌아갈 거예요. 저도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업무적으로 연락하는 정도예요. 안부 전해줄까요? 아니에요. 괜히 부담될라. 협력업체 직원이면 제가 본사에서 일하는 분하고 친하다는 것 자체가 부담될 텐데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기가 막혔어요. 아니, 대기업 취직했다더니 협력업체 직원이었다니. 어이가 없어서 순간 전 예비 남편에 대해서 확 다 까발려버릴까 했지만 참았어요. 이미 헤어진 마당에 그런 거 까발려서 뭐 하겠나. 마음이라도 곱게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전 예비 남편이 이따위로 사람에게 모욕을 주면 저도 까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동호회 회원한테 전 예비 남편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버렸죠. 저기, 아직도 우진이랑 같이 일하세요? 네. 일 장기 프로젝트라 아마 사무실에 더 있긴 할 거예요. 그게 사실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걔가 전에 동창회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다 대기업 다니는 줄 알고요. 걔네 부모님도 대기업으로 이직한 줄 아시는 것 같던데 근데 대기업 안 다니면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뭐라고요? 우리 회사 다니는 걸로 이야기한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시냐고 물어봤던 건데 같이 일하는 거 아니었으면 좀 난감하긴 하네요. 걔가 거짓말하고 다녔으니까요. 동호회 회원이 제 말을 듣고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화를 내는데 이거 잘 걸렸다 싶어 혼자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거 이렇게 협력업체 직원들이 사칭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협력업체 직원들이 사칭해서 문제가 생겨서 회사에 타격 입은 사건이 하나 터진 적 있었거든요. 그거 언론에 타지 않게 막느라고 힘들었는데 진짜 이것들이 또 이러네. 제가 괜히 얘기한 건 아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럼요. 얘기 잘해주셨어요. 그때 사건 이후로 협력업체한테 전부 직원들이 제발 대기업 다닌다고 사칭하지 않게 관리 좀 해달라 신신당부를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아이고 두야. 진짜 골치 아프네요. 괜히 사고 치면 우리 회사 이미지만 나빠지는데 이거 안 되겠다. 무조건 뭐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얘기한 건 꼭 비밀에 붙여주세요. 괜히 동창끼리 분란만 일어날까 걱정이네요. 그건 걱정 마세요. 혹시 그 친구가 사칭하고 다닌 카톡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발뺌 못하게 제대로 뭐라고 해야죠. 저는 전 예비 남편이 동창 단톡방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했다고 이야기하고 사무실 내부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걸 보내줬어요. 며칠 안 돼서 전 예비 남편 회사에선 난리가 났고 협력업체는 무조건적인 의린이 전 예비 남편을 자른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 전 예비 남편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울고불고 난리 쳤어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날 자른다 만다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사칭했어? 난 사칭하고 다닌 적 없어. 네가 괜히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니까 나한테 피해가 오잖아. 뭐? 갑자기 전화해서 또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뭘 했다는 건데? 저는 처음엔 시침이 떼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하지만 전 예비 남편이 다 안다고 모른 척하지 말라며 화내더군요. 네가 저번에 전화 끊으면서 너 지금 나한테 막말하면 손해일 거라고. 네가 그따위로 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때 좀 쎄했는데 하필 타이밍이 이런 거 보면 너밖에 없거든?
그리고 나한테 큰 원한 있을 사람도 너밖에 없잖아. 어떻게 내가 협력업체 직원인 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냐? 저는 전 예비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카톡 보니 네가 있어서 물어봤다. 근데 뭐? 협력업체 다니면서 대기업 다닌다고? 너 그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다녔냐?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에 내 거짓말을 치니? 그분하고 나랑 친해서 네가 같은 회사 다니냐고 물으니 아니라던데 네가 잘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대기업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칭하는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리고 전화 끊고 차단해버렸죠. 후문에 결국 전 예비 남편은 잘렸고 협력업체에서도 싹싹 빌어서 일 겨우 유지했다고 해요. 전 예비 남편은 잘렸다고 또 다른 번호로 전화 걸더니 징징거렸지만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바로 그 번호도 차단했죠. 그리고 동창회에도 제가 전 예비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청업체 직원이더라. 사칭하고 다닌 것 걸려서 회사에서 잘려 백수됐다더라. 저런 인간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상종도 안 했을 텐데 하며 소문냈어요.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서 동창회 한번 했을 때 전 예비 남편이 모르고 나갔다가 술자리에서 개망신 당했다고 해요. 행동력 있는 친구가 대기업에 전화해서 물어보기까지 했고 입사한 이력 자체가 없었다고 다 까발려서 전 예비 남편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단톡방에서도 나가고 연락 자체가 두절됐다던데 잘 됐다 싶었죠. 전 지금도 부모님 가게 일도 도와드리고 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는 중이에요. 새아빠는 저한테 자꾸 물려주려고 하는데 일단은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웃고 지내려고요.